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55 감독 선임 결정에 대해 울산 HD 서포터스 처용전사가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집단 행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8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후 처용전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그들은 축구협회의 결정은 처용전사와 한국 축구팬들의 염원을 무시한 선택이며 다시금 큰 상처를 입힌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의 결말은 실패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역설적인 결과를 거둔다고 해도 그것은 축구협회의 공이 아닌 울산을 포함한 K리그 팬들의 일방적인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 7일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다음 날인 8일에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브리핑을 통해 홍 감독의 선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해온 이임생 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브리핑에서 홍명보 감독님 자택에서 직접 만나 대표팀을 이끌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울산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K리그와 울산 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홍명보 감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임생 이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님 때부터 빌드업으로 기회를 창출하려고 애쓰고 있다. 수비에서 롱볼을 사용해 경쟁을 유도하는 축구를 지향하지 않는다. 울산의 축구를 보면 빌드업에서 K리그 1위를 하고 있다. 기회 창출도 1위다. 중원에서 만들어가는 축구도 한다. 대표 선수들이 해오던 스타일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월드컵에 나가느냐를 고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령탑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제시 마시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현 캐나다 대표팀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감독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협회는 처음에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국내 감독들도 후보에 포함시켰지만 주로 외국인 감독 선임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임생 이사가 직접 유럽으로 건너가 버스 포엣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와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 출장에서도 적합한 감독을 찾지 못했고 결국 또 다른 후보였던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홍 감독은 깊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이 과정에 대해 유럽 출장 이후 홍명보 감독님을 만났다. 그전에는 내가 접촉할 위치도 아니었다. 미어 홍명보 감독님이 만나주실까 고민이 컸다. 감독님도 절차상 온 것인지 얼마나 자신을 평가했는지 물었다. 이에 평가 과정을 설명했고 왜 헌신해 주셔야 하는지도 말했다. 대표팀과 연계성 부분을 이끌어 주십사 몇 차례나 부탁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HD 구단 역시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김광국 울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다. 축구협회가 구단과 교감을 하면서 한국 축구와 K리그 발전을 두루 생각해 결정된 사안이다. 팬들 입장에서는 존재감이 컸던 감독이 나간다는 소식에 무척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잘 준비해서 우리 구단의 목표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임 과정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홍명보 감독은 축구협회가 고려하는 후보 중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의 장점으로는 10년 전 A 대표팀을 지도했던 경험, 울산에서의 성공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한 저력, 그리고 현재 선후배 기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이 그동안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리그 개막을 앞둔 2024년 2월 홍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었을 때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처용전사는 성명문을 통해 다수 매체가 보도한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현역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모든 K리그 현역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성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K리그는 더 이상 협회의 결정대로만 따라야 하는 전유물이 아니면 팬들과 선수, 구단,
감독 모두가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협회는 더 이상 K리그 감독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본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 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처용전사는 리그 현역 감독의 선임 논의 자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용전사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자신들의 의사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본사 앞으로 보낸 트럭의 전광판에는 필요할 때만 소방수, 홍명보 감독은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항의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협회가 위기 상황에서만 홍명보 감독을 필요로 하고 그를 마치 공공재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울산 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말로 울산 HD 팬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히려 팬들의 분노를 더 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울산은 K리그 1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현재 K리그 1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두 김천FC의 승점 1점 뒤진 2위에 올라 있으며 3위 포항과 4위 강원이 각각 승점 1점,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5위 수원FC 역시 울산을 승점 5점 차로 가시권에 두고 있어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팀을 이끌던 감독이 갑자기 떠나게 된다는 것은 울산 팬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 팬들이 홍 감독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용전사의 응원을 주도하는 콜리더는 이러한 팬들의 감정을 대변하듯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처용전사 성명문을 공유하며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님 수요일에 두고 봅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24년 7월 10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의 2라운드 홈경기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대표 감독직 수락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리그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감독의 마지막 울산 지휘 경기가 될 수도 있고 팬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계에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과 프로팀 간의 관계,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팬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K리그의 발전과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축구 팬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팬들은 더 쉽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조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단과 협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팬들의 목소리를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산에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어왔고 팬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력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임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험과 지도력, 그리고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K리그 팀들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아마도 팬들, 특히 울산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대표팀의 성적 향상이라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 팬들과의 소통 개선, K리그와 국가대표팀 간의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 축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스포츠에서 팬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팀과 리그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스포츠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팬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K리그의 위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K리그가 국가대표팀의 인재풀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리그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K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팬 기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그가 어떻게 울산 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팀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 기용 방식, 그리고 팀 분위기 쇄신 능력 등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 팬들과의 소통 개선, K리그와의 협력 관계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단순한 인사 발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스포츠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한국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